안녕하세요. 한동화의 시기보감입니다. 오늘은 비염과 가려움증에 좋다는 독고마리, 창의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어릴 적 가시가 달린 타원형 모양의 작은 씨앗을 가지고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 씨앗을 던지면 친구의 옷에 가서 착 하고 달라붙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바로 독고마리 씨앗입니다. 독고마리는 풀숲을 다닐 때 불편하게 하지만 건강에 이로움이 큰 약초입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독고마리의 효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독고마리는 국화목 국화과 독고마리속, 독고마리종의 한해살이 풀입니다. 독고마리는 북아메리카 지역이 온산지로 원래는 외래종이지만 오래전에 유입이 돼서 토착화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현재는 북아메리카 이외에 유럽과 동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독고마리는 한자로 창의라고 하고 씨앗은 창의자라고 합니다. 재밌는 이름으로는 열매가 부인의 귀걸이를 닮았다고 해서 이당초, 양의 털에 붙어서 퍼진다고 해서 양불애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밖에 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잎은 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씨앗을 볶아서 가루내어 보리가루와 섞어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고 씨에서 기름을 짜서 호롱불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요즘에는 독고마리 열매인 창의자를 주로 약용합니다. 창의자는 맛은 달고 성질은 따뜻합니다. 그러나 창의자에는 독성이 있습니다. 창의자에는 배당체의 일종인 카르복시 아트락틸로사이드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CAT는 갑발화한 상태에서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에 풀어놓은 소들이 간혹 다량의 발화된 씨를 먹고서는 중독 증상을 보여 폐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발화 후에도 여전히 독성분은 남아 있습니다. CAT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아데노신 3인산을 생성하는 과정을 방해해서 무기력과 저혈당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고용량에서는 무기력, 의기소침, 오신구토, 경련, 혼수, 저혈당에 빠지고 심각하게는 간 괴사, 신장염,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창의자 20kg을 설탕에 섞어 12.6리터의 청으로 만들어 놓았다가 6개월 후 100cc를 마시고 10분 만에 언어장애, 헛손질, 경련, 섬어 등의 중독 증상을 보인 경우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계산해보면 청 100cc 안에는 창의자 166g의 과량이 농축되어 있는 양입니다. 중조실록에는 흉년을 당한 각 고을 사람들이 배가 고파 창의자 등을 먹는데 사람들을 현기증이 나게 하는데도 배를 채우기 위해 먹음으로 건강을 해치는 자가 많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한 어느 블로그에는 자신이 어릴 적에 시골에서 독고마리 씨앗 몇 주먹을 따다가 주전자에 넣고서 보리차처럼 끓여서 마시고 나서는 무기력에 빠져 몇 시간을 골아떨어져 잠을 잤다는 경험을 올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창의자는 열을 가하면 독성이 줄기 때문에 창의자를 한번 쪄서 말려서 사용하거나 솥에 넣어 약한 불로 약간 노릇을 말 때까지 볶아서 사용하면 보다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숙한 창의자를 쪄서 말린 후 약간 볶은 것을 하루 10g 이내 정도로 섭취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창의자는 콧물을 먹게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비염으로 콧물이 줄줄 흐르는 증상에 창의자를 볶고 가루낸 다음 끓인 물에 1에서 2돈씩 타서 복용한다고 했습니다. 한도는 약 4g 정도 됩니다. 의정 손익에는 비염과 비구를 치료하는 처방으로 곽형으로 만든 환약을 창의자 달인물에 먹는다고 했습니다. 비염은 부비동염으로 축농증을 의미하고 비구는 보통 비염을 의미합니다. 축농증에는 주로 끈적이는 노란 콧물이 많이 나오지만 비염의 맑은 콧물에도 도움이 됩니다. 축농증과 비염 모두에 좋습니다. 창의자는 피부 가려움증에도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나력과 개선 및 가려운 증상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향약 집성방에는 피부가 가려우면서 진물이 흐르는 증상, 피부가 얼룩덜룩하거나 고기 비늘 같아지는 증상에 바르면 새살이 나면서 딱지가 떨어지고 살결이 부드러워진다고 했습니다. 창의자는 인설성 피부질환인 아토피 피부염, 습진, 피부 건조증, 건선 등에 좋습니다. 임상에서는 코안 점막이 가려운 경우에도 자주 활용합니다.
창의자는 팔다리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온과 풍을 치료한다. 풍습으로 온몸이 마비된 증상, 팔다리가 오그라들고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골수를 채워 허리와 무릎을 따뜻하게 한다. 무릎이 아픈 증상 등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창의자는 팔다리 근육경련, 근육통, 저림,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창의자는 눈을 밝게 합니다. 본초 강목에는 간열을 치료해서 눈을 밝게 한다. 오래 복용하면 기를 북돋우고 눈이 밝아져 총명해진다고 했습니다. 이때 창의자죽을 만들어 먹어도 좋습니다. 태평 성해방에는 눈이 어둡고 이명이 있을 때 창의자 죽방을 쓴다고 했습니다. 의학인문 식치문에는 창의자 5돈 약 20g을 즙을 내서 쌀 3업 약 550cc와 섞어 죽을 쏘 먹는다. 또 국으로 끓이거나 달여서 차 대신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창의자는 찬바람에 의한 두통이 좋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머리에 풍환이 들어 아픈 증상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의종 손익에는 부인의 뇌에 발생한 통증과 어지러워 쓰러지는 증상을 치료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눈썹 위쪽의 안화뼈가 아픈 미능 골통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창의자가 코, 눈, 귀, 머리 등의 두면부의 재반 증상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의자는 치통에도 좋습니다. 의병 하편에는 창의자를 진하게 달여서 물이 뜨거울 때 입에 머금는데 치아에 통증이 느껴지면 뱉어내고 다시 머금는다 라고 했습니다. 의번에는 창의자를 화로에 태우면서 왼쪽 이가 아프면 오른쪽 발바닥을 쐬고 오른쪽 이가 아프면 왼쪽 발바닥을 쐰다라고 했습니다. 흥미로운 기록입니다. 창의자는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천근방에는 악육으로 죽은 살을 제거한다고 했습니다. 보통 궤양이나 욕창이 생기면 검은 죽은 살 때문에 새살이 잘 돋아나지 않는데 이때 창의자가 효과적입니다. 이때 죽은 조직을 인위적으로 제거하지 않더라도 창의자를 달여서 복용하거나 외용제로 활용해도 도움이 됩니다. 창의자는 금주 효과도 있습니다. 본초 강목에는 술을 끊기 어려울 때는 양털 속에 창의자 7개를 태워 재를 내고 술에 넣어 마시면 술을 끊게 된다고 했습니다. 양털 속이라는 것은 창의자가 단지 양털에 잘 붙어 다니기 때문으로 양털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기전에서 금주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 수 없으나 추측컨대 창의자가 알코올의 분해를 방해해서 술이 빨리 취하게 하고 심한 숙취로 술을 끊게 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창의자의 독성 물질인 CAT가 간 해독 기능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창의자에는 정유 성분, 플라보노이드, 페놀성 화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분에 의해 항산화, 항염증 효과가 있어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 손상을 줄이고 피부를 보호하며 상처 회복을 촉진합니다. 또한 하이드로퀴논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미 등의 잡티에도 좋습니다. 현재 독고마리 씨앗을 원료로 화장품도 개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고마리 씨앗이나 줄기와 잎에는 독이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성숙 후에도 어느 정도 전초에 퍼져 있습니다. 특히 씨앗에 가장 많습니다. 따라서 가정에서는 비염이나 축농증에 좋다고 해서 창의자를 함부로 몇 주먹씩 무작정 넣고 끓여 먹으면 안 됩니다. 만약 창의자를 소량이라도 끓여 먹고 무기력이 유발된다면 바로 중단해야 합니다. 독고마리 씨앗이 가시 달린 모양을 보면 성질이 못돼 보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왕에게 항상 참원하는 간신배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콧물과 가려움증을 억제하며 눈을 밝게 하고 팔다리의 경련과 저림도 없애는 효능이 있지만 고용량에서는 중독됩니다. 함부로 욕심내면 안 됩니다. 약은 곧 독이라더니 바로 독고마리 창의자를 일컫는 듯합니다. 잘 들어보셨죠? 그럼 한동안의 시기보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